방문한 후보들을 보면 대부분 민주당 후보들로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지역 공약을 제시한 것도 민주당 이낙연, 박용진 후보뿐인데요. 이낙연 후보는 새만금의 국제 창업 특구와 의료 단지를, 그리고 박용진 후보는 전주의 국부 펀드 본부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다른 후보들은 새로운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뿐더러 지역 방문조차 하지 않은 후보들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방문이야 코로나19로 인해 자제하는 거겠지만 지역 공약이 부재하다는 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의 문제일 텐데요. 우리 스스로도 항상 겪었던 지역 홀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는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북 CBS 노컷 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같이 시청하시죠. 다 같이 컴온! 컴온 라디오가 선정한 오늘의 픽, 민생당을 기억하시나요? 대선을 앞두고도 존재감을 보이지 않는 민생당의 최근 상황을 알아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통합한 민생당,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민생당은 현재 당의 진로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현재의 위기를 과연 만회할 수 있을지 민생당 전북도당 홍승채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민생당이라는 이름도 참 오래간만에 불러봅니다. 네. 네. 지난해 총선 끝나고 당은 현재 어떻게 유지되고 있나요? 현재는 정당적인 위치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지도체제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서 긴 질곡의 터널을 지금 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전직 네. 국회의원 중에 당내 잔류 인사는 누구 있으세요? 네, 원래 총선 전에 저희 당에 국회의원이 20명이 계셔서 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목포의 박지원 의원님만 국정원장으로 취임하시면서 네. 당적을 버리시고 나머지 분들은 공식적으로는 그대로 계시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김경민 위원장이 대표성 네. 없는 인사들이 당의 금고를 차지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어떤 네네. 상황인가요? 이제 본인의 심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그런 표현이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건 분명하게 김경민 위원장께서 정확하게 그 근본의 문제를 지적하신 거죠. 네. 사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저도 다시는 하기 싫은 그런 얘기가 과거 얘기인데요. 네. 당시에 이제 그 상임대표로 하시던 손학규 대표께서 이제 물러나시고, 총선 전에 물러나시고, 그 다음에 김정화라는 분을 그 당 대표로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총선에 지고 나니까 총선 참패의 책임을 물었는데, 이때 원래는 5월 30일 날 그 전당대회를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전당대회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분께서. 그리고 느닷없이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싸움이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는 그런 아주 불안정한 환경 속에의 원인을 제공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 광주에 원래 그 5.18 사형수 출신의 그 김종배 의원 아시죠? 네네. 이분께서 필두에 서서 당원들이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체제를 개편하자 하는 그런 얘기와 요구들을 묵살하고 힘으로 이끌고 가면서 이렇게 분열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이 당비를 지출하고 또 여러 가지 의사결정권을 한다. 이런 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의 문제를 김경민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아주 잘하신 생각이라고 듭니다. 네. 정통성에 관한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전당대회가 5월 3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네. 개최되지 못했고, 그럼 이제 네네. 다시 전당대회 개최 예정이신 거죠? 지금 이번 달 5월
이번 달 28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서로 다툼이 심해서 이 전당대회가 제대로 치러지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불행 중 다행으로 이렇게 전당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7분의 후보들이 출마를 하셔가지고 지금 전국에 있는 당원들을 찾아뵙고 아마 인사드리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 전당대회가 이제 곧 치러질 텐데 네네. 이 전당대회로 지도부가 교체되면 어느 정도 이제 민생당도 전환점을 갖게 되는 게 아닐까요? 일종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총선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한 1년 3개월 이상, 4개월 이상을 이렇게 지난한 싸움과 그 내부 권력 투쟁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이 지난하게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제 새로운 지도체제가 개편이 되고 우선은 당원들에게 안심을 좀 하고 희망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도 전당대회를 통하고 나면 조금 그 이슈가 되어서 좀 당명도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지는데 지금 당명 개정도 거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 같습니다. 당명 개정이요? 네네. 당명을 바꾸는 것도 아마 거의 필수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서 지도체제가 바뀌어지고 나면 그러한 문제들이 아마 정리될 걸로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도부 교체되면은 정상화를 향해서 이제 빠르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네. 이런 정상화에 그 손학규, 유성엽, 정동영 전 의원 등 이 소위 말하는 네. 중진들도 좀 의지가 네.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내 빅3죠. 당내 네. 빅3. 또 이분들은 어찌됐든 지금 낙선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우리 정치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시고 계셨고 또 그런 흔적이 계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그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금 칩거라고 할 정도로 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네. 아마 제 기대도 있고 당원들의 기대도 그렇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나타나게 되면 전부 이 어른들을 찾아뵙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드러난 당원들의 민심도 좀 전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야권에 대해 그 전환점이 되지 않겠어요? 네. 예,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또 이분들께서는 뭐 전당대회 출마하시거나 이런 걸 하지 않으셔도 네. 당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넉넉하게 만들어지신 분들 아니실까요? 네. 예, 그래서 뭐 우리 당이 뭐 대통령 후보는 못 만들어내도 이분들께서 다시 만나는 것만 갖고도 저는 전국적 이슈가 다시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지도부가 교체가 되고 정상화가 되면 이 소위 빅3, 이 의원, 네네. 이 중진분들도 좀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입장이시군요. 이분들 네네. 근황이 사실 저희도 좀 궁금해요. 계속 이제 칩거 상태에 계시니까 정계 네네. 의지가 복귀 의지가 좀 있으시긴 한 건지 또 이제 그걸 제가 어떻게 그냥 감으로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된 건 아니고요. 네,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 본인들께도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권토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고민들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곧 의사가 전달이 되리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모멘텀이 네네. 뭐 대선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직 좀 섣부른 얘기인가요? 아니 뭐 저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네, 실패한 사업가도 언젠가는 재기를 다 노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과정에 하나가 우리 정치 스케줄 상에 대선이 될 거고요. 그 대선을 앞두고 당의 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마 이분들의 움직임을 조금이나마 좀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저한테 무리가 있을까요? 네. 그럼 일단 무엇보다 민생당이 빠르게 정상화가 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 제가 조금 뒤늦은 질문이긴 한데 이제 네네. 저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민생당 창당이 조금 성급했던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아나운서님께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거북스러운 얘기인데요. 네. 원래는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이 세 정당이 모였다. 예. 말은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우리 그렇죠. 그 안철수 대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건데요. 네.
그나마 이 중에서 김대중 정신 또 호남을 표방한 정당은 그것이 유일 정당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양당 체제의 어떤 극명하게 나누어진 그런 분열 정치 사회에서 새롭게 이렇게 숨 쉴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역할에 그 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그 옛날 국민의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국민의당은 분명하게 성공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만 있었으면 지난 총선 같은 그런 패배도 없었을 거라는 그런 억울하고 분한 생각도 많이 있지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창당이 아니라 다시 결합을 한 건데요. 재결합이군요. 예, 재결합 수순이었는데 다만 정치공학적으로 분열, 다시 또 모이는 거 이걸 국민 용서하시겠습니까? 네.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국민을 눈가림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뭐 서로 간에 이념이 틀린 것도 아니고 뭐 크게 다를 것도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분열했다 다시 붙은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셨군요. 반성의 의미를 담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대선을 앞두고 민생당의 위치가 지금은 조금 애매합니다. 네. 네네.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 민생당이 좀 지도부가 정상화가 되면 지금의 위기는 바로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아무래도 우리가 호남을 기반으로 했던 것만큼 전북 도당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 정동영 대표께서 이끌었던 민주평화당 거기에 대부분이 그 호남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그 당시에는 전체 지역의 지구당 위원장님들이 다 계셨고 당원의 대부분이 아직도 그렇게 건재하고 있는 것도 다 그런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이 책임론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임론이랄까 그런 어떤 반성적 의미가 또 한 번 더 대두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네. 이번 대선에서 분명하게 우리 역할은 있지만 지금 원내정당으로의 복귀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저희가 네네. 그 민생당이 범야권인지 범여권인지 그렇죠. 중도인지 보수인지 뭐 네. 알 수가 없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시는 네. 분들이 많아요. 네네. 또 이제 합당이라든지 뭐 정책연합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그게 이것 또한 당원들에게 좀 물어보는 절차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지고 그 지도부의 지도자가 뽑히는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즉 우리가 뭔 후보를 대통령 후보를 못 낸다고 하면 네. 우리의 정책은 뭐냐 이런 걸 통해서 정당의 어떤 합당이나 이런 수순보다는 정책연합이라든가 네. 기타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그 뭐라고 그럴까 이건 우리는 야권이면 틀림이 없대. 네. 야권이면 틀림이 없대. 이러한 부분에서의 동일시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벗어나는 그런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권이면은 틀림없고 네. 당원들과 지도부의 의사에 따라서 뭐 정책 네. 연합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네. 이런 네네. 입장이십니다. 민생당 그렇습니다. 상황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생당 정북도당 홍승채 대변인이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인가요? 집? 자동차? 적금 통장? 아니. 그럼 모든 자산의 기본이 되는 바로 건강입니다. 캐시워크와 함께 건강관리를 시작하세요. 캐시워크와 함께라면 건강하세요는 부자 되세요 랑 같은 말이 된다는 거. 건강이 캐시다. 캐시워크.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인가요? 집? 자동차? 적금 통장? 아니. 그럼 모든 자산의 기본이 되는 바로 건강입니다. 캐시워크와 함께 건강관리를 시작하세요.
캐시워크와 함께라면 건강하세요는 부자 되세요랑 같은 말이 된다는 거. 건강이 캐시다. 캐시워크.